정말 여기를 나가야겠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노인정이라도 이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박명자 할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아직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잖아요. 위약금도 상당할 텐데. 계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고요. 더 이상 감옥 같은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박명자 할머니, 제발 목소리를 낮추시고. 아니에요.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예요. 우리를 이렇게 기만하고 무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오늘은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버타운에서 겪은 어려움과 새로운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자입니다. 올해로 78살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실버타운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넓은 집은 갑자기 너무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죠. 밤이면 외로움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성민이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곳을 하나 알아봤어요. 럭셔리 실버타운이라고. 요즘 가장 핫한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래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실버타운이라니. 저는 그런 곳을 노인들을 버리는 장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성민이는 준비해온 브로셔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여기 시설이 정말 최고예요. 의료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고 음악, 미술, 운동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무엇보다 같은 연세의 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잖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즐거우실 거예요. 성민이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브로셔 속 사진들은 정말 근사해 보였어요. 호텔 같은 외관, 잘 꾸며진 정원, 쾌적해 보이는 실내.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난 괜찮아.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는데 어떻게 떠나? 그러자 성민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직접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 작은 아들 성호와 막내딸 미연이도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실버타운을 추천했죠.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건강도 챙기시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 거기 프로그램들 정말 좋대요. 요가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새로운 취미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권유에 저는 결국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실버타운을 처음 방문한 날 정말 놀랐어요. 브로셔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로비는 고급 호텔처럼 웅장했고 직원들은 모두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쾌적한 개인실, 다양한 운동시설,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미용실과 옷가게까지 있었죠. 정원에서는 몇몇 입주자분들이 요가를 하고 계셨는데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입주를 결심했고 한 달 뒤에 이사를 했어요. 첫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미술 수업도 듣고
새로운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었죠. 특히 이곳에서 만난 김순이 언니는 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순이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신데 첫날부터 친동생처럼 챙겨주셨어요. 식당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죠. 처음 오셨네요. 저는 김순이라고 해요. 여기서 같이 지내실 거면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요. 그때부터 우리는 늘 함께였어요. 아침 요가도 같이 하고 식사도 함께하고 저녁이면 서로의 방을 오가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순이 언니 덕분에 실버타운 생활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버타운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친절했던 직원들은 점점 불친절해졌고 다양하다던 프로그램들은 하나둘 없어지거나 부실해졌죠. 특히 식사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맵기 신선한 재료로 만든 영양식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냉동식품이 늘어나고 양도 줄어들었어요. 요즘 식사가 영 예전 같지 않네요. 순이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언니,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유의 제한이었어요. 외출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사실상 금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 민지의 7번째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저녁 7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외출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박명자님, 저녁 시간 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 때문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마치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민지의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한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죠. 더 큰 문제는 얼마 후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옆방의 김영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당직 간호사를 찾았지만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결국 우리가 직접 119를 불러야 했어요.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날 일을 계기로 24시간 의료 지원이라는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밤에는 간호사가 자주 자리를 비웠고 응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이제 계약금도 다 받았으니 신경 쓸 거 없어.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시잖아. 불만 제기해도 시간 지나면 다들 잊으실 거야.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날 밤 순이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뭔가 해야 해요. 그래. 명자야.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선 안 돼. 우리는 그날부터 모든 문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시설 상태도 찍고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도 녹음했죠. 불친절한 직원들의 태도, 부실한 식사, 제한된 자유,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한 달 동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처음에 관리소장은 우리의 항의를 무시하려 했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이런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되면 실버타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언론에서도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순이 언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관리소장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보증금도 전액 반환하기로 했죠. 순이 언니와 저는 실버타운 근처의 아파트로 함께 이사했어요. 자녀들 가까이에 살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원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강연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낮출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해요. 강연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용기를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꼭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입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라고 조언해드려요.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실버타운의 문제점들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입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시설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박명자님의 용기 덕분에 저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다른 실버타운의 할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는 자녀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원도 가고 영화도 봐요. 순이 언니와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죠. 명자야. 우리가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순이 언니가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언니.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실버타운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나이 듦을 받아들이면서도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며칠 전에는 손녀 민지의 8번째 생일 파티에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죠. 민지가 달려와 안길 때의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민지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래서 우리가 그때 용기를 냈던 거야.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서예도 배우고 신앙송도 하고 때로는 그냥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죠.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순이 언니와 저는 이제 노인인권 당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제법 자신감도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전히 꿈꾸고 도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더욱 힘을 얻게 돼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주에는 복지부에서 주최하는 노인 인권 포럼에 참석했어요. 실버타운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의 경험담을 발표하면서 제안했어요. 실버타운이 단순한 수용시설이 아닌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려면 입주민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실제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하네요. 이제 저는 78살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노인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가 되었어요. 순이 언니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노인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여전히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답니다. 오늘 박명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